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출점 뒤에는 어두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수년 전.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멤버십 영상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2년도 편의점 4사 상생 지원한 비교에 대해 영상 제작을 거의 다 마쳤고, 그 다음 멤버십 영상은 GS15, CU, 세븐일레븐, 편의점 3사 상품들의 원가를 비교하여 어느 편의점의 마진율이 가장 좋은지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CU가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정말 사실인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서 중학생 이상 가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마트24가 드디어 6,000호점을 돌파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기준 6,051점이며 손익분기점 목표인 점포수 6,000개를 훌쩍 넘기면서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경기도 안산에 6,000호점인 안산 행복 주유소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3년 위드미 인수 이후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지 9년 만의 일입니다. 2013년 위드미에서 2017년 브랜드명을 이마트24로 변경하였고, 이미 자리 잡은 GS25, CU, 세븐일레븐 편의점 업계 3강의 아성을 뛰어넘기 위해 산모 정책을 필두로 출점 위주의 전략을 펼치며 달성한 성과입니다. 17년도부터 21년까지 점포수와 영업이익을 보시면 2017년 점포수 2652점, 영업이익 마이너스 517억, 2018년 점포수 3707점, 영업이익 마이너스 396억, 2019년 점포수 4488점, 영업이익 마이너스 281억, 2020년 점포수 5169점,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억, 2021년 점포수 5891점, 영업이익 마이너스 35억. 매년 점포수의 증가와 동시에 영업이익 또한 꾸준히 개선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까지 되며 21년도에는 플러스 영업이익을 노렸으나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35억 적자가 났고, 흑자 전환은 22년도로 잠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미니스톱 인수도 롯데에게 빼앗기게 되어 불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점포수로는 더 이상 따라잡기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전략을 빠르게 수정하여 과도한 출점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제고한다면 현재 업계 4위지만 충분히 타 브랜드들과 차별성을 두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마트24는 22년도에 흑자 전환을 위해 수익에 중점을 둔 사업 전략을 펼친다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한 목표 점포수,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점포수 6,000점포를 확보한 만큼 당분간 내실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전략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의점 시장판도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마트24는 그동안 편의점 3위 진입을 목표로 세븐일레븐과 격차를 좁히기 위해 공격적인 출점을 이어갔지만, 세븐일레븐의 미니스톱 인수로 상위권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자율규약의 연장으로 인해 출점이 제한되어 이젠 점포수 전쟁은 포기하고 내실 다지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이마트24는 지난해 하반기에 호텔 셰프, 파티셰 출신의 전문 인력들을 영입해 딜리셔스 랩을 신설하여 다양한 맛집, 세계 유명 요리와의 콜라보를 통해 도시락 등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와인 특화 매대를 선보이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편의점 와인 열풍에 기여를 하였는데, 올해 주류 특화 매장을 4,000개 점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퀵커머스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기업 맞춤형 배달 서비스를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전담팀을 만들어 계약한 기업의 특성에 맞춘 배달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 1,600여 개 이마트24 딜리버리 매장 제품을 배달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런 배달 서비스는 이마트24 자체 주문 앱, 요기요, 카카오, 네이버 주문하기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도한 출점 뒤에는 어두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수년 전 무자비하게 오픈을 한 탓에 폐점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폐점 예정인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봐도 타 브랜드 편의점보다 이마트24의 폐점이 눈에 띄게 더 많은 것 같고, 가맹점들의 매출도 가장 낮습니다. 뒤늦게 편의점 시장에 진입한 탓에 이미 좋은 일입지에는 GS25와 CU가 다 차지하고 있었고, 이익을 나눠 갖는 타 브랜드 편의점과는 달리 가맹점들에게 수익에 상관없이 월 고정 회비를 받기 때문에 점포 수만 증가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막무가내 오픈을 해버리면서 정작 가맹점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 폐점을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부터 폐점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부작용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어느 편의점 회사도 비슷하지만 이마트24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점주님의 수익 악화로 인해 폐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원하는 날짜에 딱 폐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점주님께서 3개월 전에 나는 이 날짜에 폐점을 하고 싶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당연히 원하는 날짜에 폐점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이기적이게도 회사 입장에서는 폐점을 하게 되면 점포수 1이 줄어들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점이 있어야 하는데, 대체점을 구하지 못하면 폐점을 질질 끌면서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주님이 화를 내면 못 이기는 척 어쩔 수 없이 폐점을 해주거나, 그 기간 동안 대체점을 찾게 되면 폐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이마트24 영업 담당들은 점포를 30개 이상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 1개 정도는 실제로 폐점을 했지만 회사 시스템 상에는 폐점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점주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적자가 심하게 나서 4월 1일자에 폐점을 하고 싶다고 3개월 전부터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영업 담당들은 개발 담당에게 근처에 대체점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대체점을 찾을 수 없어 폐점 결제를 못 올리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주님이 요청한 폐점 날짜가 되었고, 점주님은 본사에서 말도 없고 폐점을 시켜주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폐점을 하게 된 겁니다. 임대차 계약 문제도 있고 다음 들어올 사람도 있어서 일단 철거를 다 해버리고 간판도 내려서 점포가 실제로는 없어져 버렸는데, 아직 본사 시스템에서는 매출은 안 찍히고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전산상에 남아있는 거죠. 6,000개 점포 돌파를 위해 윗분들이 폐점 결제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은근히 많다고 들어서 아마 실제로는 6,000개 점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현직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수 6,000개점 돌파를 하여 외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있는 이마트24지만 내적으로는 불안불안한 상태이고,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할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은 높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거리 제한이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 편의점 매출이 점점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2년도에는 이마트24의 흑자 전환이 확 실시되고 있는데, 그만큼 가맹점들의 수익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매출로 폐점을 하는 점포들이 줄어들면서 가맹점들의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는 여러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타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품 원가의 개선도 꼭 이루어져서 점포수가 타 브랜드에 비해 조금 적더라도 내실 있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